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 타업체, 그 타 회사에 그 재회 상담 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고 보니까 제가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이 상담사로서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조차도 설명을 하면서 이 지식의 저주에 한 번씩 빠지는 상황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타인도 나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진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는 대체로 초보자를 상대하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고객분들께서는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오셔서 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 한 지인이 이별하고 저한테 조언을 구했던 일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됐는데 서로 대립하고 공격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말부터 해야 하냐는 질문에 저는 너무 당연하게도 너랑 여자친구분의 프레임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일단 벗어나야지, 너랑 여자친구랑 그 외집단 말고 하나의 내집단으로 묶어보긴 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친구는 IT 개발자이자 심리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할 리가 없었죠. 저 스스로 내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된 순간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 스스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지만 이별 직후 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가지 필수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 해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은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순서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되냐 안 되느냐가 거의 초기에 판가름이 나는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내 집단, 외 집단 오류. 지금 당신과 상대방은 같은 팀이 아니다. 자, 인간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대상들을 인지할 때 이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인식합니다. 나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을 내 집단, 그리고 이 내 집단 외부에 있는 집단들을 외 집단이라고 불러요. 정치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보수, 뭐 상대방은 뭐 진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집단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 집단에 대해서는요, 세분화를 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지를 하고요, 외 집단의 경우 세분화를 하지 않고 단순화를 하고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서 한국인들은 어떤 성향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뚜렷하게 대답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니, 한국인들이 성향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본 혹은 중국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때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 이 두 나라는 항상 우리나라랑 좀 대립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예시예요. 제가 직접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 질문을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정치적으로 좀 보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뭐 시민의식이 낮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직원들은 뭐 일본인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대답은 모두 틀린 대답이죠. 이 대답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모두 인지오류 중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대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내 집단에 관해서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향이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구분을 하고, 이 외 집단에 관해서는 상당히 단순하게 뭐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비교적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를 못하면서 중국이나 일본, 둘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보통 이게 남녀도 그렇죠. 뭐 남자들끼리는 남자들의 성향을 세세하고 비교적으로 긍정적으로 구분하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뭐 여자는 감정적이다,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좀 답답하다, 바보다, 남자들은 뭐 커서도 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내 집단, 외 집단, 인지 오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구분은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구분되고 그 구분마다 같은 사람이 대상이라도 내 집단이 됐다가 외 집단이 됐다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차이, 뭐 남녀의 성별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집단, 하나의 내 집단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응원하죠. 근데 국내 뭐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 볼 때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언제 같은 나라를 응원했냐는 듯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야구 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여가지고 WBC 볼 때는 한국을 응원하던 직원들이 어느샌가 이 잠실 한 군데에 있는 LG랑 두산 팬으로 나뉘어서 서로 막 야구하는 거 보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연인 관계는 어떨까요? 대체로 연인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 이런 내 집단 인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이별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랑 상대방이 언제 하나였냐는 듯이 나는 내 집단, 그리고 상대방은 외 집단으로 구분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단순화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할 생각이 없을 때는 대체로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저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야. 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만했던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별을 할 때는 저 사람은 자기만 알고 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서로를 욕하곤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상대방과 대립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부분 외교나 정치 등의 토론을 보면요, 서로에게 내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내 뛰어난 논리를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대선 토론 예로 들어볼게요. 대선 토론을 보면 저게 무슨 토론이야? 자,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나라 정치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제가 뭐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선 토론의 형태는 상호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토론의 목적은 애당초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토론을 듣는 제3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목적이죠. 대선 토론의 목적은요, 서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을 듣고 TV로 보고 있는 그 국민들의 호의를 얻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 셈이죠. 즉, 애당초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인이라는 내 집단에서 지금 이별한 관계라는 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를 다시금 우리가 내 집단으로 묶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이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외 집단이 되어 있는 지금의 프레임을 내 집단으로 다시 묶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셨던 설득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이런 해결책들을 찾는다. 이게 올바른 수사라는 겁니다. 자, 이건 재회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순서예요. 예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구소련의 후르쇼프 총리가 전쟁을 막아낸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면 지구 자체를 파괴할 법한 제3차 대전, 핵전쟁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서 소련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네디는 미국이라는 내 집단을 정의로서 구분하고 소련의 의도를, 소련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집단, 즉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인지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이때 후르쇼프가 케네디한테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위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내 국민들을 보호하고 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케네디한테 했다고 해요. 자, 이 순간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외집단에서 국가의 지도자라는 프레임으로 케네디와 후르쇼프가 하나의 내 집단이 형성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두 지도자가 상호간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정말 유의미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극적으로 두 나라가 화해를 하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상대방에게 우리 또한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을 때 무턱대고 설득부터 할 것이 아니라 내 의도만 막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내 집단으로 묶은 뒤에 그 후에 상대방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책을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순서의 차이로 많은 커플들의 재회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과 나를 내 집단으로 묶는 예시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도 결국 원하는 건 나랑 다투지 않고 잘 만나는 게 목적이고 나 또한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가 같이 행복하려고 방향을 맞추는 건데 지금 우리 싸움은 한쪽이 행복하면 한쪽이 불행한 걸 서로 주장하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모든 성숙한 사람들은 중간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뭐 애들이나 서로 관계를 포기하거나 한쪽이 그냥 참게 만드는 그런 억압하는 행동을 하잖아. 난 네가 나랑 성숙하지 않은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자, 이렇게 상대방이랑 내가 이렇게 대립하는 포지션일 때 먼저 근거를 대고 설득을 하고 감정에 호소를 하지 말고 우리 둘 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함께 같은 유형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해악이 아니라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 이런 내 집단 포지셔닝부터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제시하려고 했던 뭐 논리적인 설득이나 미래에 대한 내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겠죠. 자, 이게 정말 기본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도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한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